다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이 당내 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오늘 곳곳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출근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 얘기였습니다. 당내 다수 의견을 듣겠다. 이 얘기만 놓고 보면은 토요일 날 의총 결과 앞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당내 다수 의견인 현 비대위 체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대통령 역시 지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좀 됩니다만은 또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윤핵관에 여전히 있을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여전히 있을까? 아니면은 윤핵관들과 멀어지기 시작한 건가? 권성동 원내대표와도 멀어지기 시작한 건가? 이게 계속 여의도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장성철 소장님.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했다라는 모 언론의 단독 보도가 있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무슨 전당대회를 내년에 여느냐 올해 열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지금 마음속에는 이 당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 안을 갖고 있을까요? 방금 전에 새로운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죠. 방금 전에 제가 예. 뉴스 진행안을 못 봤는데 뭔가요? 28일 날 예. 저녁에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하면서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것이 확인해 줄 무엇이냐? 수 없다고 나오죠? 아니요, 대통령실에서는 그것은 아직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사실무근 단독 보도가 언급한 나오고. 적 없다 뭐 저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거는 이제 예전 얘기고. 예전 얘기고요. 예. 지금 방금 전에 나온 거는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요 비대위원장 일단 출범을 시키고 나서 제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선수습 후 사퇴안에 대통령이 동의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읽은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은 좋아요. 그냥 일단은 비대위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사퇴해라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의 권성동 원내대표를 밀어붙여서 사퇴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분위기인데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래 그것까지만 하고 이제 윤핵관으로서의 역할은 끝 이렇게 좀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수습하고 들어요. 나면 그러니까 각종 정보들을 취합을 해보면 이번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개편과 맞물려서 장제원, 이철규, 권성동 이 핵심 윤핵관들과는 대통령께서 이제 거리 두기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추석 전까지 80여 명의 여러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을 다 좀 정리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공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어쩌다 공무원이 대통령실에 되신 분들. 예, 예. 정치권에 있다가 대통령실 들어가신 분들이 대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엔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그 인선을 주도를 했는데 그 인맥들이 거의 다 나온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장제원 의원도 상당히 힘이 여러 가지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제원 의원도 윤핵관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거리두게 한다. 힘이 점점 잃어간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제 생각. 제가 이제 토를 달았는데, 예, 장성철 소장님의 주관적인 이제 해석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저 소문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윤핵관과 대통령이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퇴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수습한 이후에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 이후에는 좀 거리두기를 하는 쪽이다 이런 얘기를 좀 장 소장님께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김병민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의 마음속에 이 당 수습 방안, 최고의 수습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다들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윤핵관 얘기도 나오고 예. 누가 진짜 윤심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랑 친하고 내가 가까웠던 사람들은 왜 없겠습니까? 선거를 예. 통해 충분히 드러났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나랑 가깝고 친했던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예. 성공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들어줄 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어렵사리 취임 100일을 지나서 이제 20%였던 지지율도 조금씩 끌어올리고 예. 회복하면서 대통령실 개편 해나가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경제, 추석을 앞둔 물가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당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 뜻은 이것이니 이대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성품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이 원만하게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당내 상황을 대통령이 잘하겠습니까? 국회에 있는 원내 의원들이 잘하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는 족족 일이 꼬여갖고서는 계속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러뜨리게 만들고 있으니 가슴이 꽤 먹먹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당내의 상황들이 원만하게 잘 좀 수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의 해법, 윤심은 과연 누구에게 어디에 있을까? 정말 기존의 윤핵관이라 불렸던 분들과는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표면화된 행보는 민생 행보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몇 살이지? 어? 몇 살? 6살? 할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어휴, 잘하네. 공룡 똥이야?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룡이고 껌기를 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서 이 그래요? 책을 선택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네. 코를 잡고 소리쳤어요. 우리 다 같이 코 잡아볼까요? 공룡이야. 어떤 재밌게 읽었어요? 네. 사실 이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금이 굉장히 이제 뭐 정치권에 있는 여야 의원들 대표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민생 행보를 해야 될 때죠. 이렇게 막 여당이 이렇게 막 어수선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국회 운영위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또 공방이 오갔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하셨던 목걸이가 뭐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다 아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걸 봤습니다. 혹시 보셨죠? 예, 보도는 봤습니다. 그거 사실 그 저희가 고위공직자 재산 전용기 의원님, 네, 그 결산 관련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한 내용이라 가지고 질의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약속은 지켜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기 결산 관련 재산 신고 내역이라서 한번 여쭤보고 결산 관련 질의를 먼저 하시고. 네네네. 예. 다음에 하라고요? 예. 결산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그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추궁하는 게 아니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확인만. 네,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보도 봤는데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성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이 해당 기사가 나왔을 때 뭐 협찬인지 대연지 뭐 아무런 해명이 없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 전용기 의원님 그 정도 하시죠. 예, 전용기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시죠. 확인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일단 결산 관련 질의만 먼저 하십시오. 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은 이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오히려 오해를 안 생기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비서실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의원실이라도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은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짧게 해주십시오. 예.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또 그 액세서리 비용 그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저는 그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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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느닷없이 지난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같은 보석류가 왜 재산공개 내역에서 빠져 있느냐라는 전용기 의원, 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좀 좀 시끄러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결산을 논해야 되는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의원들은 다양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뭐든지 궁금한 거,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근데 김건희 여사의 이 재산 공개 내역에서 이 목걸이나 뭐 여러 가지 보석류 분명히 사진에서 볼 때는 고가로 이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다룰 만한 소재였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회 결산국회 할 때요. 예. 국회의원들이 정부라든지 행정부를 향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에는 한정이 없습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뭐 굳이 저걸 왜 질문했냐 그럼-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 아니 그럼 그 결산국회는 예. 사실은 이제 작년도에 쓴 그 정부 예산이 제대로 이제 집행이 됐는지 결산 이제 국회를 하는데 8월 1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결산국회라 그래가지고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안 질의 전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예. 계신데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시라. 이것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산국회와도 전혀 맞지 않고 예. 국회 관례와도 맞지도 않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현안에 한 주제를 한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재수 의원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여서 뭐 뭐든지 질문할 수 있고 뭐든지 다룰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목걸이를 그러면 누구한테 빌린 거냐, 지인한테 빌린 거냐, 현지에서 빌린 거냐, 이 논란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거기에 김정숙 여사 문제까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박원석 의원님, 저 목걸이를 현지에서 빌렸든 또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빌렸든 아니면 소상공인에게 일부를 샀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착용했던 목걸이가 예. 굉장히 고가의 명품이다. 이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재산신고 내역에 보니까는 보석류가 하나도 신고가 안 돼 있더라. 예. 하나도 신고가 안 돼 있는 건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런 고가의 보석류. 그게 같은 사실이라면 재산 축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고가의 보석류가 없다는 얘기인데 신고를 예. 안 했다는 건 그럼 현지에서 착용했던 건 뭐냐? 근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오락가락했어요. 처음에 나온 해명은 현지에서 빌렸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이제 얘기가 예. 나왔어요 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오락가락했다는 처음에는, 거예요. 예.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다가 2점은 빌리고 1점은 뭐 샀다. 그랬다가 마지막 이제 최종적으로 대변인실에서는 예.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거나 국회에서 어쨌든 문제가 제기되면 대통령실이 왜 제대로 해명을 투명하게 못하는지가 저는 오히려 더 의아해요. 예. 사실은 계속 이제 제2부속실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그동안에 뭐 사적 채용에 개입됐다, 예. 또 사적 수행했다, 또 심지어는 뭐 사적 수주를 했다, 뭐 이런 논란에 지금 휘말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불투명하고 때로는 모호하고 때로는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 왜 묻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까 예.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급기야는 국정조사 뭐 특검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국정조사 특검은 다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한데 저는 그걸 이제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정쟁화한다, 정치 공세를 취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 그동안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공적 이 일정 수행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무리를 빚거나 논란이 됐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고 각종 제기되는 논란이나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답변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정치 공세도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예.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논란을 키우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해명, 부정확한 해명 이런 것들이 논란을 키웠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시면 네, 다음 뭐 주제로 가고요. 예.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산국회는 2021년도 예산을 예. 사용했던 내용인데 2021년의 정부가 윤석열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국회가 결산국회 때 지난날 썼던 예산들에 대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데 이걸 따져 묻기 위한 굉장히 소중한 국회 시간입니다. 예.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존중이 좀 없는 부분 아쉬움이 있고요. 관련된 의혹들 얼마든지 또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관련돼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예.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